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뜨거운 인터뷰였어요. 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오늘이 휴일이어서 네. 이런 날은 다들 느긋하게 이불 속에서 문자도 잘 안 보내시거든요. 이런 날은. 근데 네. 지금 문자도 폭발입니다. 아침에 김성태 원내대표 일부 인터뷰도 뜨거웠고 네네. 오늘 은수미 후보 인터뷰도 뜨겁고 그러네요.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네. 조금 덜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대표님? 토요일 날은 장인 장모님 미리 인사드리고 식사 모셨습니다. 그러셨을 줄 알았어요. 어린이날 챙길 어린이는 없으시죠, 집에?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가. 그러면 자식들한테 받긴 하셨습니까, 뭔가를? 군대가 있는 큰아들은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입장이고 없고. 둘째 아들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공부를 이제 핑계로 전혀 아빠한테 무관심. 그러면 이제 선물을. 근데 이제 5월 8일 봐야죠. 아직 일단 안 됐으니까. 어버이한테는 선물을 뭐 하셨어요? 역시 이제 금일봉, 역시 현금과 식사. 현금과 식사. 자녀들한테 뭘 받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뭐 작지만 뭐 성의가 담긴 선물 받고 싶은데 잘 안 하더라고요. 양말 한 쪽이라도 괜찮은 건, 한 그러니까요. 켤레라도 괜찮은. 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갖고 효도 쿠폰 이런 거 주더라고요. 효도 쿠폰 10개 받았어요. 뭐 저는. 안마 뭐 30분 이런 안마 거. 1회, 심부름 1회, 밥상 차리기 1회, 설거지 아무거나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쏠쏠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중학교 가면 또 그런 것도 안 해주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버이날. 지금 우리 이택수 대표도 주말에 식사하셨다 그랬는데 주말에 식당마다 꽉꽉 들어찼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냐 안 하냐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다 결국은 보류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현정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를 돌려봤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지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5월 4일 금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260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우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내년부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어버이날 공휴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5가지 보기였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조사 결과는 매우 찬성이 37.5, 찬성하는 편 28.3, 합쳐서 6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8%가 찬성, 그럼 반대는요? 반대하는 편 17.4, 매우 반대 9.6, 합쳐서 2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8대 27. 네. 남성, 여성 중에 누가 더 찬성합니까? 남성이 70.6% 찬성, 네. 여성은 그보다 10%포인트가량 낮은 61% 찬성. 10%포인트 차이면 이게 적은 차이가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남성, 여성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은 이 어버이날은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또 여성들한테는 뭐 시댁이나 친지 방문해서 가사노동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부담도 또 있을 것이고 가계 부담 보통 가계 살림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문자가 꽤 많이 왔어요. 네.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일단 그냥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찾아뵈야 되니까 네. 그게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남성이 더 찬성이 높다. 네. 연령별로는 어떤가요? 연령별로는 30대가 72.5%로 가장 높았고요. 예. 40대가 71.9%, 그다음에 20대 65.8%. 예. 뭐 대략 30대, 40대, 20대 다 직장인들이 많은 연령대죠.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60.9%였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였습니다. 59.8%로 유일하게 60% 아래로 나타났는데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 자녀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들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순수하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좋기 효도의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놀고 싶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도 네. 가능하네요. 아니 근데 65.8%면요, 이 대표님. 네. 요거는 어떻게 압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석하세요? 요 원래 수치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당장 지난 제헌절 때 예.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문제 찬반 물었을 때 78.4%가 찬성했었거든요. 그때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찬성 의견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65.8 그 자체로는 뭐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만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진 수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요. 정리의 조사로 가보죠. 정리의 조사.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넉 달 만에 70%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 주 동안 내내 좋은 소식이 이어져서 네. 상당히 올랐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70%대를 오랜만에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조사는 정상회담이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반영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온전히 반영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7.4%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오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정말 오래간만에 10%대로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는 10일이 이제 취임 1주년이거든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의 지지율과 거의 가까운 10명 중에 8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초기 수준 지지율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근데 사실은 취임 직후 지지율은 좀 거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 볼 때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최대치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 역대 최대치는 얼마였죠? 우리 조사한 것 중에. 저희가 2주 차였을 것인데요. 84%를 찍은 적이 84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6월 첫째 주에 8%가량을 찍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하고 3일 양일간 전국의 남녀 1,002명 상대로 조사한 거 보니까 잘한다가 거기는 83%나 나왔더라고요. 갤럽과 리얼미터는 대략 이제 한 5% 정도 격차로 계속 추이는 같은데 전화 면접 조사만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과 ARS를 섞느냐에 따라서 방식의 문제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면접에서는 샤이 보수 그쵸. 혹은 샤이 야권 표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조금 더 잡히고요. 한국당 지지율이 반면에 리얼미터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한 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한국갤럽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추이만 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추이는 추이가 지금 중요하다. 다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효과가 상당한 것만은 분명한데 정당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이 1.7%포인트 오른 53.9%였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3.2%포인트 빠진 17.9%, 그리고 정의당이 1.1%포인트 오른 6.3%, 바른미래당 6%로 0.1%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은 2.9%포인트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크게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네요. 1.7%포인트니까. 이 정도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의 하락폭이 저는 주목이 됩니다. 3.2%포인트가 내려앉았어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나 이제 당 수뇌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정상회담도 사실 평가를 이제 굉장히 박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중질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보들이 당장 지도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까이는 인천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요. 김태호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강길보 의원은 어제 아예 탈당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주 동안 유지하던 20%대에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래도 20%대를 6주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6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지방선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후보들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줘야 그 후보들이 지지율을 좀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최근 들어서 강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예, 입장을 보이다 막말 보니까 논란. 네, 좀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서 후보들은 좀 속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조사는 4월 30일과 5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동조를 제외한 지난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5,1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2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825님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어린이 집에서 자녀들은 귀족입니다. 그렇게 키우세요? 그런가 하면 8107님은 미국처럼 어버이날 날짜 정하지 않고 일요일로 정해서 그러니까 뭐 5월의 둘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면 네네.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따로 공휴일 지정 말고 네.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2861님은 김현정님 효도 쿠폰 10장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하셨고 이택수 대표도 효도 쿠폰 같은 거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문자 제가 팔아야 되겠네요. 좀 사라. 여기까지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